서울 취업사관학교에 딱 입학해가지고 교육 받으면 네카라쿱에 갈 수 있나요? 네, 이 네. 질문을 제가 1년에 한 500번 받아요. 과외하러 갔는데 학부모님이 우리의 선생님한테 3개월 배우면 서울대 가는 거 맞죠? 라고 했을 때 느낄 당혹스러움. 비전공했던 분들 그리고 개발에 전혀 1도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했을 때 그 시간 날리는 거 아닌가. 처음 시작했을 때 어려운 것들 두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.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나요? 비전공자이기도 하니까요. 네. 개발이라는 것도 되게 분야가 넓은데 그래서 어떤 것부터 봐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나한테 맞는 개발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좀 혼자서 알아가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이렇게 처음에 어려워하다가 언어를 하나 정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걸 더 이상 어떻게 또 공부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지 잘 모르겠어서 가이드 같은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일 거예요. 처음 시작할 때 이거부터 해라. 예, 팁을 주자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선배님 입장에서.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정하기 위해서는 IT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가 뭔지, 백엔드가 뭔지,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분야, 하면 괜찮을 것 같은 분야는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개발자이기 때문에 코딩을 하는 기술도 중요하겠죠. 그래서 나에게 맞는 언어를 하나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열심히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딥한 질문들 이렇게 나에게 맞는 언어는 뭡니까? 딱 느낌이 와요. 얘는 나랑 맞겠는데 안 맞겠는데. 일단은 아무래도 저는 문과 출신으로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문과 출신으로서 예. 언어들 중에서도 약간 저수준 언어와 고수준 언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래요? 조금 더 컴퓨터에 좀 더 가까운 언어, 네네. 혹은 컴퓨터 조금 더 인간이 쓰는 언어에 가까운 언어 이런 식으로 예, 예. 나뉘게 되는데 커뮤니터에 가까운 언어의 경우에는 조금 수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컴퓨터 공학적인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.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문과생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려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약간 사람에 가까운 언어가 있다. 그 친구들부터 먼저 해라. 네, 맞습니다. 그런 언어가 어떤 거예요? 예를 들면 보통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음. 인간이 말하는 언어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근데 배우기 쉽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또 컴퓨터에 가까운 언어들이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가 이해하기는 쉬운 언어들이잖아요. 그래서 뭐 작동의 효율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먼저 배우고 시작해야 나머지를 배우는 게 쉽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배움의 성향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. 저는 좀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나중에 배워야 된다면 좀 갔다가 너무 어려운데 이건 내 길 아니다 그러고 도망가실 수 있잖아요. 그거보다는 좀 쉬운 것부터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프로그래밍에 있어서의 언어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에 조금 종속적인,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,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산에서 사는 사람은 굳이 바다라는 걸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산에서만 살 것 같으면 파도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겠죠. 예예. 그러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핸드폰 앱을 만들려 그럴 때랑 웹페이지를 만들려 그럴 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의 특성이 다른 거예요. 네네. 구현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렇게 언어가 나뉘는 건데, 제 생각에는 입문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 경험상 눈에 보이는, 그러니까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결과물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걸 선호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더라고요.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그러니까 웹 개발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언어로 따졌을 때는 HTML, 네네. 이걸로 입문하시는 것이 모두에게 좀 좋지 않을까. 흥미를 네. 안 읽는 관점에서. 맞습니다. 되게 현실적이네요. 교육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얘가 한 3개월 하다 보면 흥미를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많이 발생합니다. 많이 발생하는데 네. 그 이유가 눈에 안 보이니까. 맞습니다. 예. 되게 맞는 것 같아요. 내가 눈에 보여서 흥미를 좀 갖다 보면 어떤 영역이 내가 잘 맞는지 좀 알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이렇게 조금 일단 흥미를 갖고 시작하다 네. 보면은 본인의 성향이나 기질을 파악하게 되고, 네. 또 이제 남들 말을 들을 때보다 이런 게 프로그래밍이고 이런 게 코딩인가 보다 라고 또 인지하게 되니까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조금 직구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성향적으로 구분하자면 예, 프론트랑 백이랑 좀 구분할 수 있나요?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는 한데, 네. 굳이 나누자면, 성향으로 나누자면 내가 무언가를 만들 때 조금 더 보여지는 면에 관심이 있다. 그러니까 나는 색깔도 좀 관심 있고, 네네. 나는 똑같은 걸 만들더라도 글자 크기나 아니면 폰트의 종류나 이런 데에 내가 좀 관심이 간다라는 분이면은 좀 프론트엔드 개발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. 나는 보여지는 면보다는 기능 자체 혹은 효율성,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작동이더라도 5초 만에 벌어질 거를 난 2초로 줄여서 너무나 행복하다. 네. 뭐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면 조금 더 백엔드 개발자에 맞지 않을까,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개발자로 취업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? 일단 개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세는 배우려는 자세겠죠. 모든 직종에서 그렇긴 하겠지만 조금 더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, 개발자한테 있어서 배움을 지속한다는 거는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이런 느낌?
그게 뭔가요? 네, 느낌적인 느낌이죠. 예. 네, 그게 한 분야에 넓게보다 깊게. 네, 맞죠. 그러니까 예, 예. 조금 더 한 분야나 하나에 대해서 약간 집념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곧게 파는 걸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개발자에 맞는 것 같고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개발자란 것은 사실은 능력이 중시가 되거든요. 학벌도 중요하지 않고 뭐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봐요. 그래서 아까 뭐 소위 말하는 네카라 쿠베 같은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내가 원하는 데를 바로 갈 수 있으면 너무나 베스트겠으나 사실은 그 전에 내 역량을 입증하는 전 단계가 있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그럼 입증하는 전 단계를 돌려서 말씀하셨지만 뭐 조금 더 작은 규모의 기업을 들어가셔도 좋다. 이걸로 물론이죠. 거기서 경험을 쌓고 내가 정말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사실은 네카라 쿠베가 아니어도 나는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 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내 몸값은 자연스럽게 오를 것이거든요. 그럼 네네. 그 조직을 더 성장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좋은 곳에 갈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. 좀 더 디테일한 것도 여쭤보면 이 개발자들의 흐름이 있더라고요. 한 10년 전쯤에 그거 아세요? 다 백엔드로 가야지 연봉 많이 받는다. 예. 이 얘기 있었다가 요즘엔 오히려 프론트가 많이 귀해졌다. 그리고 iOS 개발자들이 정말 품기다.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거든요. 어렵겠지만 향후에는 어떤 게 뜰까요? 아까 전에 그 옆에 수료생분께서 로우 레벨 랭귀지, 저수준 언어와 하이 레벨 랭귀지, 고수준 언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대에 따라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좀 다르다고 느껴요. 저는 지금 개발 경력이 한 18년 정도 되는데 옛날에는 하드웨어가 좀 부족하고 리소스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나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느냐, 그러니까 뭐 메모리를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가 네네. 개발자의 덕목이었다면 또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 뭐 C 같은 저수준 언어들이 좀 각광을 받았겠죠. 네. 근데 제가 느끼기에 최근에 개발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하드웨어의 리소스는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. 또 세상이 너무나 빨리 바뀌기 때문에 무언가를 기획하고 내가 결과물을 낼 때쯤이면 트렌드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빠른 수준으로 결과물을 낼 수 있고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. 프론트엔드 개발이 조금 더 비중이 높아졌다, 뭐 중요성이 높아졌다라고 여겨져요. 네. 그리고 당분간에는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눈에 보이는 무언가, 그러니까 아니면 결과물을 빨리 테스트할 수 있는 무언가를 다룰 수 있는 개발자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. 물론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직무 결정하면 안 됩니다. 개인 의견입니다. 개인 네. 의견이기 때문에 항상 투자의 몫은 본인에게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한번 맛을 보시고 다양한 선배들 조언 들어서 여러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